안녕하세요. 이 난로를 가지고 몇 차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개선을 해보고자 이번에 준비를 했는데요. 처음에 가동할 당시에는 연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배기팬을 가동합니다. 이 연통을 확관시켜서 배기팬을 가동할 때만 잠깐 가동하고 끄고 계속적으로 잘 빨려 나갈 수 있도록 확관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요. 바닥에 단열 시멘트로 좀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단열 시멘트 위에다가 내화 벽돌로 좀 더 보강을 더해서 엔탈피를 더 가중시켜서 고온에서 연소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준비를 합니다. 세 번째는 연통에 단열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부까지는 방출해야 되기 때문에 단열하지 않지만 벽 밖에 나가는 부위부터는 외기가 차갑기 때문에 결로가 생성되다 보니 난로 쪽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형성되어 있으면은 수평배관 부위에는 특히는 여기 나가고자 하는 재와 그 다음에 결로돼 가지고 나오는 목초액이 결합함으로써 폐가스가 잘 나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죠. 오늘은 내화벽돌을 바닥에 넣고 나무는 바짝 마른 나무를 뗄 겁니다. 현재 이 난로 조건 100A짜리 단열하지 않는 이 연도의 상태에서 목초액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요. 이제 원래 사실 제바지 일로 내려가는 구조인데 내화 벽돌을 놓게 되면 이 제바지 구실은 못하게 될 겁니다. 청소를 한번 깨끗이 해볼게요. 이 내화 벽돌을 이제 바닥에다 이렇게 놓게 될 겁니다. 이제 잘라가지고 이만큼 이제 잘라야 되겠죠. 네, 내화 벽돌을 재단해 왔습니다. 이 바닥에 놓고요. 이 300A짜리 중간통을 이 속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딱 맞네요. 딱 맞아요. 보시죠. 자, 이제 맞았으니까 이제 삽입해 볼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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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통은 센터가 맞았습니다. 이걸 이제 넣어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센터 고정핀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 센터핀 내통을 넣어볼게요. 우선 내통을 장착해야 됩니다. 잠겼죠? 철사로 이렇게 이제 감아주면 이 내통이 안 빠질 거예요. 자, 철사까지 감아줬어요. 그 다음에 이 외통을 넣을 거예요. 장착하고, 그 다음에 이놈을 그 위에 또 올려놓을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대충 맞추고, 무게가 장난 아닙니다. 자, 아이고야, 아이고, 이 두께가 몇 T입니까? 12T네요. 자, 예, 지금 15분 지났거든요. 한번 볼까요? 예, 보입니까? 예, 이제 밑에 수치 좀 사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밑에만 불이 붙는데 지금은 밑에 수치 별로 없기 때문에 나무 전체가 탑니다. 배기팬은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연기가 많이 나죠. 야, 이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목초액을 한번 볼까요? 자, 목초액이 이거 보이십니까? 뚝뚝뚝 떨어지죠. 자, 이 목초액이 이 정도로 떨어집니다. 바닥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플랜지 이음부에도 지금 목초액이 좀 뚝뚝 떨어지죠. 이 플랜지고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을 확인하려고 이렇게 해놨는 건데, 이제 플랜지에 요 실링을 할 겁니다. 예, 이제 20분이 지난 상태고요. 한번 볼까요? 자, 바닥에 숯이 이제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연료를 한번 더 넣어 볼게요. 배기팬은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연기가 좀 납니다. 2차 공급 장치입니다.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죠. 이렇게 장착을 하고, 이거는 이제 2차 공급 파이프입니다. 배관 속으로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 폴리텍 실입니다. 이걸 기미를 유지하는 건데 327도씨까지 용점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 차 공기 투입구를 만들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요렇게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이제 이쪽으로 2차 공기가 들어가게 할 텐데, 이쪽에 벽을 하나 뚫어 가지고 배풍기를 불어 넣어 가지고 이쪽으로 공급해서 연기가 많이 나지 않는 2차 공기에 의한 연소까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테스트 해볼까 합니다. 배기팬을 가동해 볼게요. 잘 탑니다. 배기팬을 가동하니까 기똥차게 탑니다. 보실래요? 고체 연료가 없어가지고 바닥에 나무를 두고 신나를 좀 뿌린 다음에 이렇게 불을 붙여봤는데, 신나는 위험하니까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연기가 조금 나긴 하죠. 예, 나무는 강목 바짝 마른 나무를 넣긴 했는데, 이제 단열을 꿀뚝 단열을 안 해주면 목초액이 뚝뚝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목초액, 이 지난번에 테스트할 때 떨어진 목초액인데, 이만큼 이제 지금 젤을 집어넣어 가지고 꺼놓죠. 원래 불구스름한 액체가 이제 여기 떨어집니다. 여기서 뚝뚝 좀 있으면은 뚝뚝 떨어질 거예요. 오늘은 대기 온도가 좀 차갑기 때문에 목초액이 생성될 겁니다. 꿀뚝 단열 안 해줄수록 목초액이 많이 생성되고, 목초액이 생성되면 결국에는 이 배출구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밑에 이제 구멍을 한 6mm 정도 뚫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로 떨어질 건데, 이걸 안 해 놓으면 이쪽으로 이제 수평배관 쪽으로 목초액이 이렇게 이제 고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닥에서 올라온 재와 함께 여기서 이제 퇴적되기 시작해서 연도를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초액이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배출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수평배관은 바깥으로 나가는 게 기울기를 좀, 이게 이제 1m가 1000mm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30mm 정도가 좀 낮게, 바깥쪽으로 낮게 형성해서 목초액이 이렇게 빠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가동한 지 한 5분 정도 됐는데요. 배기팬 댐퍼를 좀 열면 이렇게 역화가 일어나죠. 쫙 빨려 갑니다.
요걸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이제 역화가 나죠. 이렇게 열면 싹 빨려 나가죠. 이제 한번 볼까요? 5분 정도 지났는데, 자, 마른 나무일지라도 이 목초액이 나무에 이렇게 물기가 생성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목초액이 좀 있으면 떨어질 거예요. 구멍 뚫어놨는 데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플랜지 부위 이쪽에도 이제 목초액이 좀 떨어져요. 여기 실링을 안 했거든요. 그냥 계란만 해놨더니 이 바닥으로도 목초액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개선할 사항은 이 광경을 100A짜리인데 125짜리로 이렇게 확관시키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부속품 다 사다 놨고요. 이게 100A짜리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투입구는 80A인데 요건 100A고요. 결국에는 80A가 이렇게 공기가 들어갈 텐데, 투입구는 좀 작아도 이 나가는 배출 연도는 커야 합니다. 그래야 저기 배기팬의 의존도를 좀 낮출 수가 있고요. 쭉 빨리 올라가야 돼요. 단열을 시켜주면 더더욱 배기팬의 의존도를 더 낮출 수 있고, 목초액도 생성 안 되고 연도도 뽀송뽀송은 아니겠지만 연도의 막힘 현상도 막아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관을 시키려고 이렇게 준비해 놨고, 구조는 현재 이 모이는 모습 거의 비슷하게 할 겁니다. 이 부위는 크로스 배 부속품이 너무 비싸 가지고 T로 하려고 이제 준비해 놨고요. 여기는 그냥 80A로 그냥 투입구는 그냥 하려고 해요. 이것만 좀 굵게 확관을 하고, 가열하는 이 예열 부분, 이 관이 굵어지면 이 배관이 두 개가 안 들어가거든요. 200A에. 이걸 300A로 하든가 아니면 우선에 뭐 차가운 공기를 그냥 넣는 걸로 보완을 해볼까 해요. 연기가 좀 나죠. 배기팬은 돌아가고 있고요. 이제 한 7분 10분 정도 지났는데 너무 잘 탑니다. 약간 미지근합니다. 외관이 14T인데 이게 80kg, 높이가 60cm고요. 그 다음에 중간도 한 10T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내관은 한 요게 200mm. 바디 이것이 이제 펌프 케이스인데 스테인리스로 돼 가지고 적어도 80kg 나가요. 그러니까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쇳덩어리가 달궈져야지 고온 연소가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완전 연소에 가까운 것을 유도해서 연료 소비량을 줄여볼까 하는 취지로 이제 바닥 부위도 보완을 했어요. 여기 이제 이게 내화 벽돌인데요, 32 곱하기 32cm입니다. 이거를 300A에 들어가게끔 잘랐어요. 기투리를 동그랗게 잘라 가지고 이 바닥 속에 한 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판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제가 실수를 해 가지고 좀 깨졌어요. 저 다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원래는 이 바닥에 그 재받침으로 해가지고 제가 빠질 수 있도록 해놨는데, 내화 벽돌로 이렇게 위에 덮어놓는 바람에 재받침 역할은 못합니다. 방금 보신 그 내화 벽돌을 300A 그 중간통 속에 넣고, 그 다음에 네 통을 바닥으로부터 25mm 띄워가지고 불이 이렇게 벤치리 효과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높이를 25도 해보고요, 50mm도 해보고 75mm까지도 해봤는데 이게 높아질수록요 화염 형성이 이만큼 됩니다. 75mm 하면 연료가 빨리 타요. 50mm 해도 이만큼 되고 25mm 해도 요만큼 여기서 형성되면 좋은데, 뭐 어차피 내부 온도가 있다 보니까 이만큼이 형성돼요. 그래도 이제 25mm보다 더 낮게 하면 이제 불이 잘 안 붙어요. 너무 낮게 해버리면 그 제도 쌓이게 되면 공기가 빠져나가야 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25mm가 이 난로에 적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 보세요. 뚝뚝뚝 떨어지죠. 이게 목초액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여기도 이제 조금씩 떨어지죠. 뚝뚝. 자, 이렇게 보세요. 목초액이 형성되죠. 자, 이게 목초액이
이렇게 많이 형성돼요. 이 단열, 꿀뚝 단열을 해줘서 목초액 발생률을 최대로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수평배관은 이렇게 낮아지게끔 3% 구배를 줬습니다. 원래 1%만 돼도 물은 이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이제 목초액은 물보다 좀 점성이 있기 때문에 구배를 3도 정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표면 장력을 이기고서 마찰 손실을 이기고서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그런 각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붉게 달고 있는데 지금 약간 역화가 돼요. 이제 기밀은 여기 아까 실링을 이게 넣었거든요. 폴리텍 실링이 350도씨 정도에서 용점인데 여기는 한 350도씨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쇠에서 다 방열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다 보면 이쪽으로 이제 좀 많이 식어요. 식도록 구조로 이렇게 불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부딪혀 가지고 내려갔다가 여기에 포집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급속하게 타지 않고 은은하게 고온으로 타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이제 개발을 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연도를 확관시켜서 하려고 여기서 선반집에 가서 이게 지난 주말에 가공해 왔습니다. 이게 원래 100A짜리인데 125가 들어가게끔 이렇게 확관시켰어요. 확관시켰고 원래는 125짜리가 이거죠. 이게 너무 무겁고 하기 때문에 100A짜리로 확관시켜 가지고 볼트구멍이 이제 겨우 잠겨질 간격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넣으면 쏙 들어가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 가지고 깎아 왔고요. 요거를 이제 결합하고, 이 댐파 보세요. 이게 상수도에서 쓰는 나비 밸브를 부속품을 써 가지고 이렇게 제가 개조시켜 가지고 150의 관에다가 이렇게 댐파를 만들었어요. 아주 정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레디샷 써서 125에 결합이 되게끔 이 부위 부속품이 결국은 이 부위가 될 겁니다. 좀 더 확관시켜 가지고 하려고 댐파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든 용접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 두께 보세요. 엄청 두껍죠. 꽤 됩니다. 한 3T 정도 되나요? 케이스폼인데 하여튼 두꺼운 연도를 하다 보니까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기부터 여기까지가 1.7m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닥까지가 2m 30. 그래서 4m입니다. 토탈 4m인데 저거 높이를 더 높게 하면 배기팬의 의존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단열시키고 좀 더 높게 하면.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무게가 너무 나가다 보니 뭐 장비도 없고 사람 인력으로 결합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1.7m, 1.8m 정도로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상으로부터 토탈 4m 조금 더 되게 이렇게 지금 할까요? 이제 높을수록 좋아요. 그래야 배기팬을 안 돌리고도 연돌 효과에서 쫙 힘차게 빨리 올라가겠죠. 이 부위는 별로 뜨겁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 번 꺾어서 여기 실내 방출을 많이 하고 열 효율을 다 이게 방산을 하고서 나가는 구조다 보니까 별로 뜨겁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이 단열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쫙 빨리 올라갈 거 아니에요. 목초익도 덜 생기고. 그래서 보완을 좀 이번에는 연도를 크게, 그리고 바닥 부위에 단열 내와 이 벽돌을 잘라서 하나 넣었고요. 이제 200의 배관에 그 내관에다가 여기에 그 벽돌을, 내화 벽돌을 이렇게 한 단 정도 이렇게 쌓아줄까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바닥 부위만. 그것은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 벽돌 있죠? 이거 내화 벽돌. 이거를 편절로 짜게 해가지고 뺑 돌아가면서 하나 넣어서 여기 고온 연소가 그 화실에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서 온도를 높여볼까 해요. 수치 탈 때는 표면 연소거든요. 겉에만 타요, 수치. 표면 연소로부터 이제 온도가 600도씨, 700도씨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유증기가 발생돼요. 그게 이제 분해될 때 그 분해 연소라고 하는데,
그 분해 연소를 통해서 너풀너풀 이제 불이 이렇게 타는 거 있죠. 그거를 제가 이제 이상용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패턴입니다. 과연 이 난로 패턴의 그 한계점이 이제 화실이 좀 작고, 그 다음에 그 고온 유지할 수 있는 그 구조가 좀 어렵고, 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위에 쫙 빨아주는 연도 효과의 배풍의 힘이 부족하면 사실상 이게 높아질수록 힘들어져요. 그래서 보통 난로를 수평으로 이렇게 만들죠. 이게 저처럼 수직으로 만들 때 한계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온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보온 조치하고 연통을 좀 더 크게 해가지고 그러한 그 한계점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거죠. 이 부위도 지금 이 공기를 투입되는 부위를 좀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높아지면 여기서 이제 서로 상반된 이제 힘겨루기를 하는 거죠. 이게 높아질수록 이게 낮춰야 돼요. 가급적 이것이 밑에서 들어가면 좋아요, 뜨거운 거. 근데 이 구조상 이걸 손상 안 시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로 하는데, 제가 사이지 사일 때까지 이걸 좀 넣어줘야 돼요. 제가 안 사이는 이유는 배기팬을 가동시켰기 때문에 제가 안 사이고 다 타버린 거예요. 자, 배기팬을 줄이거나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유지하거나 할 거예요. 지금은 난로를 가열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지금 설명하면서 배기팬을 가동시켰거든요. 이제쯤에는 배기팬을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자, 배기팬을 끄기 전에는 저 정도의 연기가 난다면 지금 꺼볼게요. 네, 지금 껐어요. 끄고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지금 그 덴파는 배출부와 흡입부를 다 열어놓은 상태예요. 자, 연기 그 이제 빨려 나가죠. 그래도 역화는 크게 안 돼요. 약간 올라오죠. 다 열려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 뚜껑을 이렇게 닫아두는 거죠. 이제 연료를 투입한 다음에, 그 난로에서 중요한 것은 기밀입니다. 기밀. 이 바디와 이거가 실링을 제가 해놨고요. 여기는 실링이 안 돼 있어요. 이 무게에서 사실 여기도 실링을 완벽하게 해줘서 여기서 빨려 들어가는 힘에서 이 오르락내리락거리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이 흡입부의 온도 조절할 때 사실 기밀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실내 폐가스가 이렇게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링을 잘 해야 됩니다. 바닥부에는 다 이제 패킹이 넣어놨기 때문에 실링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패킹을 안 넣어놨어요. 저기도 이제 패킹을 넣어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안 넣어놓다 보니까 목초액이 밑으로 뚝뚝 떨어져요. 자, 배기팬을 꽂고 이 상태에서 이제 나무를 이렇게 넣어서 밑에 제가 사이도록 하고, 그 다음 바닥에 고온이 유지되도록 달궈줘야 됩니다. 아직은 달궈지지 않았어요. 달궈지려면 보통 40분에서 1시간 정도 있어줘야 달궈집니다. 이 박엔 여기는 아직도 그냥 은은해요. 쇠가 워낙 두껍고 거대하게 무겁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연기는 지금 저 정도 나죠. 자, 저 연기를 줄이기 위해서 2차 연소가 필요할 텐데요. 2차 연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접해 가지고 여기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를 이제 여기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 축으로 한번 강제로 넣어서 정말 2차 공기를 연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한번 테스트 해볼까 해요. 그래서 요만큼 2차 공기 투입구를 빼놨고요. 사실은 2차 공기는 여기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왜냐면은 속에서 이미 달궈졌잖아요. 그래서 달궈지다 보니까 연도 효과 때문에 이렇게 이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올라가 할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여기 불을 넣어줘야 된다. 조그마한 팬을 이용해서 강제로 주입해 볼까 해요. 그래서 연기가 저렇게 안 나게 2차 연소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까 해요.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배기팬은 꺼졌고요. 댐파는 양쪽에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댐파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가지 테스트를 개별적으로도 투입구만 가지고도 해봤고, 배출부로도 해보고,
동시에 다 해봤는데 이 난로의 기준으로는 이 댐파의 각도랑 이 댐파의 각도가 동일하게 유지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연소가 됐거든요. 이거를 45도 잠그면, 물론 이제 여기는 이렇게 닫아져 있겠죠. 45도로 잠그면 이거도 45도로 잠그고, 그 다음에 이걸 뭐 30도로 하게 되면 이것도 30도로. 자, 45도에서 조금씩 더 잠그느냐 덜 잠그느냐의 그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이 난로가 민감하게 작동을 합니다. 이게 45도 범위 내에서 이제 통제를 했더니 이게 밑에 이제 고온 연소 달궈졌을 때 너풀너풀 타는 거 있죠. 그러면 굉장히 목재가 천천히 타거든요. 보통 이런 목재를 하나 넣어 놓으면 1시간씩 탑니다. 제가 테스트 해봤더니 화실 하부에 내화벽돌을 편조각 내 가지고 안쪽 인사이드 쪽에 이렇게 한번 붙여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제는 2차 공기를 주입해서 연기가 적게 나게끔 유도를 해본다. 그 다음에 연통을 굵게 해서 신속하게 내지는 잘 빨리 올라가서 저 팬을 어존하는 율을 좀 줄여보자. 시간을 줄여보자. 어차피 불을 처음에 아까 붙일 때 연기가 나거든요. 팬이 없으면. 그래서 이게 어차피 실내로 두게 된다 그러면 방 안에 연기가 차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상 배기팬을 가동을 해야 됩니다. 배기팬을 가동하고 한 30분 정도 가동해야 될 요소를 이제 불 붙인 다음에 한 10분 정도 되면 바로 꺼도 이렇게 쫙 역화되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하기 위해서 연통을 확관시켜 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단열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숙제입니다. 단열 시켜가지고 이 결합할 때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더 무거워질 텐데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단열을 제가 못 시키고 있는데 단열을 시켜야 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이사를 하거나 시골 가면 이거를 좀 더 높여서 토탈 바닥으로 더 5m 이상이 되게끔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연기도 별로 나지 않고 잘 탑니다. 이 난로의 단점이 숯이 많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료가 부족하면 바로 꺼져 버려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밑에 내화벽돌이 뜨거운 고열을 꽉 잡고 있어야, 함축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이 난로에 유지해야 될 방향성이 그거죠. 자, 지금 제가 조금 사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목재를 하나 넣어놓으면 1시간씩 탑니다. 이제 연료를 45도 정도 댐파를 조절하면 되는 거죠. 이제 자, 지금 여러 차례 보완을 하고 했는데요. 내통 높이를 25mm로 할 거냐 50mm, 75mm 할 때 그 테스트가 가장 제가 힘들었어요. 재료를 잘라 가지고 해보고 어떤 그 연소 속도, 그 다음에 화실의 불꽃 높이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는 게 가장 힘들었는데 현재 25mm가 가장 적합하다 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재청소는 제가 별로 안 나와요. 이게 뭐 거의 재청소를 안 해도 될 만큼 이게 거의 깨끗해요. 청소기 가지고 한번 쭉 빱니다. 다 식었을 때. 그러면 청소기 왜 버려진 청소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이 호수 집어넣어 가지고 쭉 빨면 깨끗하게 빨립니다. 그리고 이제 고온 연소를 하게 되면 제가 형성이 많이 안 돼요. 거의 제가 다 타버리거든요. 남아있지 않아요. 고온 연소가 안 되다 보면 제가 많아지는 거죠. 더더구나 저는 재 빠지는 그 재바지 구멍을 막아버렸다 그랬잖아요. 위에 내화벽돌을 올려놨기 때문에 저 바닥에 보이는 게 사실상 내화벽돌이거든요. 내화벽돌이 이제 뜨거워지면 이제 표면 연소 내지 분해 연소가 일어납니다.
저희 목표는 분해 연소죠. 유증기가 너풀너풀 타는 거죠. 구상하려고 이게 빼놓긴 했습니다. 이제 댐퍼를 열었더니 이렇게 확 탑니다. 댐퍼를 다시 45도로, 요거도 45도로 닫아서 연소의 타는 속도를 좀 늦춰보도록 할게요. 자, 연소 속도가 확 줄었죠. 자, 이 상태에서만 연소를 하면 굉장히 오래 타겠죠. 댐퍼를 조금 더 열어야 되겠네요. 이쪽도 조금만 더 45도 정도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연소를 하면 오랫동안 탑니다. 자, 오늘은 바닥에 내화 벽돌을 넣었을 때 고온이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테스트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이 배관을 다 용접하고 저거를 다 좀 굵은 배관으로 세팅한 다음에 다시 또 개선된 결과를 설명을 드릴까 해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